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림 받기가 스트레스입니다. 알림 받기. 어떤 알림이 있을까요? 요즘은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 알림일 겁니다. 굉장히 자주 접하죠. 두 번째는 전화 알림이겠죠. 자꾸 전화가 와요. 전화에 와서 뭘 알려주려고 해요. 네, 세 번째는 이메일 알림이죠. 이메일이 와서 또 뭘 알려주려고 해요. 네 번째가요, 광고지, 전단지 또는 찌라시, 이렇게 이제 종이 형태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하여튼 이렇게 자꾸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도 다 알림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TV, PC, 스마트폰에 뜨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서 주는 알림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알림입니다. 여섯 번째가요, 길을 가다 보면은 역시 또 보이는 것들입니다. 서 있는 간판, 입간판이라 그러죠. 또는 현수막, 또는 배너, 버스, 지하철 이런 데도 보면은요,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려져 있거나 이렇게 이제 눈을 끌죠. 이게 전부 다 알림입니다. 누가 이런 알림을 하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또는 어떤 회사일까요? 당연히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팔거나, 네, 하여튼 이런 것을 팔려고 하거나 하는 회사 또는 단체 애들입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관심을 끌고 그것을 사게 함으로써 이게 공익이 됐던 사익이 됐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알림이죠.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요, 스마트폰 알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안 쳐다보면 되죠. TV도 안 봐도 되고, 지나갈 때 받는 전단지 안 받아도 되고요. 또 현수막 같은 건 내가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이게 계속 뭔가가 나한테 알림을 보내거든요.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소리가 띵동 하고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은 드르륵 하고 울림이 전달되어 오든지 아니면은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뭔가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이게 전부 다 알림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알림일까요? 그 알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푸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푸시 알림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깐 앱에서요, 자꾸 나한테 알림을 보내요. 네. 그게 이제 그 앱의 기능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는 알림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업그레이드, 그 앱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알림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난 그 앱을 쓰지도 않았는데 한 며칠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알림하겠다고 와요. 그럼 항상 뭔가 내가 동작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승인을 해야죠. 승인할 때까지가 또 이게 계속 알림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그걸 갖다가 주목을 해야 돼. 그 다음 조치가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갖다 내가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요, 잘 살펴보세요. 사실 별 일 없는 업그레이드인데요, 일부러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고쳤는데, 그러니까 한 건에 모았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러 자주 해가지고 더 관심을 끌게 하고, 제일 큰 거는요, 결국은 중독되게 하는 게 아마 이분들의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가 문자 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에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그 문자에는 당연히 이제 잘 보세요, 또 광고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오고요. 또 하나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저같이 병원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랑 어떤 서비스랑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그 시간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이제 예약 문자입니다. 요새는 이제 굉장히 자주 이게 쓰이죠. 이게 이제 문자 알림입니다. 세 번째가 전화 알림이죠. 이게 전화가 자꾸 옵니다. 전화가 자꾸 오는 것 중에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죠. 상당수가 텔레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팔고자 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자동 전화도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죠. 보험을 팔겠다는 전화도 있고,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왔으니, 휴대폰이 신제품이 나왔으니 그걸 사라는 전화, 그런 또 마케팅도 있고요.
선거철에 특히 그런데요. 각종 조사를 위한 또 이 전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오는 거죠. 이 처음에 이렇게 알림을 받을 때는 재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 알림 받기가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이 뭐 진동이 드르륵 울릴 때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띵동 하고 들릴 때라든지 이게 처음엔 즐거웠었는데요. 자꾸 들어보세요. 이게 작은 놀람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 놀라잖아요. 그 놀랄 때 이게 뭐가 긴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놀람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란 반응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눌러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또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액션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내 기력을 갖다가 뺏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력이 소모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합쳐보세요. 이게 하나하나는 굉장히 짧은데 이런 거 다 합쳐보면은요. 물론 이제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한 10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닥터유는 뭐 거의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분은 커녕 1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10분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요, 긴 사람들은요,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알림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일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뭐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하고 나면은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나 이런 게 되겠죠. 결국은 기계에 이끌려가는 삶이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계속 알림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고 이걸 반복하는 기계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이게 알림이 안 오면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를 계속 뭘 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요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알림입니다. 그래서요, 닥터유의 제안은요, 알림 받지 말랍니다. 이게 스트레스니까요. 받지 마라.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하는 방법,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방법은 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 스마트폰을요, 진동이 아니고요, 소리도 아니고 진동도 아니고 아예 무음으로 하라는 거죠. 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도 놀라지 않거든요. 디리릭 삐롱 이런 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전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요, 알림 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요, 무수히 많은 알림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앱을 쓰다 보니까 많은 알림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알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알림이 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소리도 안 나고 진동도 없지만은 이제 화면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뭐 옆에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이렇게 깜빡거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알림 다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앱을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반드시 설정이 있더라고요. 설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찾아보시면은요, 알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단추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잘 찾아보니까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전부 다 끄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수백 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저도 한 20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그걸 갖다 꺼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림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근데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제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림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문자입니다. 광고 문자는 제가 보는 대로, 광고라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 요새는 문자 기능이에요. 그 문자 차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차단하면은 적어도 같은 데서 또 다른 문자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약 문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약 문자도요, 뭐 하나 정도는 받으셔도 괜찮은데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도대체가 정신이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정말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 문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일정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예약돼 있다 그러면은요, 그 문자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아예. 그리고 내 일정에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일정 보면은 뭐 내가 예약 시간이 언제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약 문자 받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습니다. 네, 아는 전화는 보고서 물론 이제 제가 소리는 안 들리고 또 진동도 없지만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모르는 전화 안 받고요. 아는 전화는 물론 받죠. 그런데 모르는 전화라도 정말 중요한 전화는요, 반드시 2번 이상 옵니다. 그럼 2번 이상 왔을 때만 저는 회신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알림이 다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알림의 99%는 정말 불필요한 겁니다. 단지 1%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1%를 위해서 99%를 허비하는 거죠. 그거보다는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찾아보세요. 이때 드는 노력은요, 불과 5%에 불과합니다. 99%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5%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남 또는 기계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알림 받지 않기부터 시작됩니다.